이단 신천지가 한류를 이용해 해외 포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리 이단 상담소는 신천지가 해외 포교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도 실추시키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아버지로 불리우던 조지송 목사가 87세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고 조지송 목사는 유신 독재 시절 영등포 산업선교회를 이끌면서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에 헌신했습니다. 방학을 맞아 기독대학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는 청소년 캠프를 열어 3.1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고, 호남신대는 농어촌 작은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서울 나들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선한 이웃 시간, 오늘은 노량진 고시촌의 수험생들을 위해 19년 동안 아침밥을 제공해온 서울 노량진의 강남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한류를 이용해 해외 포교에 나서고 있어 한국교회가 예방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 구속 이후 교회를 탈퇴한 성도들이 만국교회를 새롭게 차려 주의가 요구됩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8년 전 대학 1학년 때 신천지에 들어가 활동하다 최근 탈퇴한 A씨. A씨는 그중 3년 동안을 터키에서 신천지 포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A씨는 외국인들이 K-팝과 한국 드라마, K-뷰티에 관심이 많은 점을 이용해 포교 대상자를 물색했고, 아침 7시부터 자정까지 포교에 매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독서 실태 조사나 남북 분단, 소통에 관한 논문을 작성한다는 핑계로 인적 정보를 확보해 포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A씨는 신천지를 탈퇴하기 전까지는 이런 식의 사기 포교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잘 속고요. 신천지 교리를 다 듣고 입교까지 했다가 이제 나온 친구들의 경우에는 너네를 정말 가족처럼 생각했는데 너무 이제 상처가 많이 큰 경우도 보고, 실제로 막 자살 시도도 하는 친구들도 2명 정도 있었어요. 국내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만민중앙교회에서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던 B씨. B씨는 교회에서 성령으로 믿었던 이재록 씨가 여신도들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청년회장까지 지낸 B씨는 이재록 씨가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씨가 평소 자신은 성령이기 때문에 늙지도 않고 흰머리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록 씨 자기가 흰머리 안 난다고 했거든요. 안 난다고 그랬는데 수이 있고 이렇게 민 머리에 여기 흰머리가 가득한 거예요. 네, 그거에 너무, 그러니까 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흰머리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뇌가 끼는 사람들도 있고요. B씨는 이재록 씨 구속으로 만민중앙교회가 위기를 맞자 교인들 일부가 교회에서 나와 서울 등촌동에 만국교회를 차렸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파벌성이 굉장히 심했는데 하면서 이제 쌍꺼풀 이렇게 졌어요. 져가지고 이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추종자들을, 그것 또한 추정치 200명에서 300명, 250명 정도로 보거든요. 그 정도 사람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등촌동에 새로 이제 교회를 만들고. 탈퇴자들의 증언 후 신천지 동향 분석에 나선 구리 이단 상담소장 신현웅 목사는 올해 신천지 신도는 2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독교인에서 비기독교인으로 국내에서 해외로 포교 전략을 다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 목사는 한국교회가 해외 선교사들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천지 예방 캠페인을 확대하고 교주사 후 이탈 가능성이 있는 신도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반 교회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그런 완화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할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상담소의 역할,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단 세력이 기독교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점차 커지는 만큼 이단의 실체를 알리는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기독대학들이 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독사학인 백석대학교는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23년째 방학마다 쿰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캠프를 열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하나, 둘, 셋. 어린이 기분을 잡다. 3.1운동을 주제로 진행되는 퀴즈 교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즐겁게 퀴즈를 푸는 사이 3.1운동에 관한 지식도 쌓여갑니다. 옆 교실에선 태극기 그리기가 한창입니다. 익숙하다고 여겼던 태극기지만 직접 그려보는 경험은 새롭습니다. 잘못 그려진 여러 장의 태극기 가운데 올바로 그려진 태극기를 찾는 게임을 통해 다시 한번 태극기를 마음에 새깁니다. 태극기를 배우면서 문양도 알고 다양한 친구들이랑도 친해졌어요. 백석대학교가 개최한 제45회 백석 쿰 캠프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3.1 정신을 심어주는 내용으로 기획됐습니다. 각종 게임과 퀴즈, 그림 그리기, 드론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준비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애국심을 고양하고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또 그거를 후대들에게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백석대는 전국의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등 소외 어린이들과 일반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3년째 쿰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쿰 캠프에 참여했고 올해는 1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백석대 학생들의 자원봉사로 진행되는 쿰 캠프에 올해는 50여 명의 경찰 간부 후보생들도 봉사자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따뜻한 인성을 갖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런 봉사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반응이 되게 좋은 것 같고 대한독립 만세 그런 떼창도 잘 해주면서 게임 프로그램 참여도 열심히 해주는 모습에 되게 뿌듯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살린 백석 쿰 캠프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저마다의 꿈과 더불어 애국심도 키워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호남신학대학교가 농어촌 작은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들을 초청해 서울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역사박물관과 경복궁 등을 돌아보며 즐거운 한때를 보낸 어린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우효셉 기자입니다. 경복궁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의 눈망울이 초롱초롱합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간직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는 진지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농어촌 미자립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로 호남신대 농어촌 선교연구소와 경기도 구리에 있는 아천동 교회 등의 도움으로 서울 나들이를 왔습니다. 오랜만에 서울 와가지고 작년 때 서울 나들이에 왔는데 다른 친구들도 만나고 형들도 만나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재밌고 볼거리도 많고 재밌어요. 아이들은 3박 4일 동안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등을 들러보며 역사의식을 깨우기도 하고 놀이동산을 방문해 신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호남신대 농어촌 선교연구소는 농어촌 미자립 교회 아이들과 함께 11년째 서울 나들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올 기회가 적은 아이들과 함께 서울을 둘러보며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도 역시 30여 명의 아이들이 서울을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역사적인 장소를 경험해서 세상적인 꿈을 꿀 수 있고 그리고 선교 묘소를 이제 방문함으로 인해서 종교적인 꿈도 함께 꿀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방문했습니다. 호남신대 농어촌 선교연구소는 서울 나들이 외에도 무료 여름 캠프를 여는 등 농어촌 교회와 자녀들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선교연구소의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도 덩달아 밝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효셉입니다. CBS는 우리 주변에서 이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을 소개하는 선한 이웃 코너를 마련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량진 고시촌의 수험생들을 위해 19년 동안 아침밥을 제공하는 서울 노량진의 강남교회를 유영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강남교회에는 아침 6시 30분이 되면 인근 고시촌의 수험생들이 하나 둘씩 모여듭니다. 이들은 지하 2층의 식당에서 아침밥을 먹습니다. 강남교회는 19년 전 노량진으로 몰려드는 수험생들을 위해 어떤 봉사를 해야 할까 논의한 끝에 아침밥을 차려주기로 했습니다. 노량진 쪽에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와 있는데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나 또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힘들어하는 그 청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 위해서 작은 사랑의 밥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강남교회에서 아침밥을 먹는 수험생들은 대부분 강남교회 청년들이 아닙니다. 강남교회의 봉사자들은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청년들에게 자녀의 아침 밥상처럼 차려줍니다. 고시촌이다 보니까 아침밥에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이 일찍 와서 먹는 게 참 기특하죠. 이제 자녀에게 아침밥을 하는 심정으로 나와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따뜻한 아침밥을 먹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 강남교회가 고시촌의 청년들에게 아침밥을 지어주는 비용은 1년에 1억 원 정도. 강남교회는 청년 새벽밥 후원 헌금이라는 별도의 헌금 항목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남교회에서 아침밥을 대접받은 수험생들이 취업하면 쌀을 보내주기도 하고 후원금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주변의 주민들도 후원금을 보내줍니다. 강남교회 청년들은 아침마다 돌아가면서 설거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사님들도 항상 매일 아침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하시고 청년들도 매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와가지고 설거지로 봉사하고 그런 모습들 보면 도전도 되고 또 노량진 안에 공부하는 수험생들 이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이렇게 아침에 자유롭게 와서 식사를 할 수 있고. 강남교회에 아침밥 지어주기는 청년부 사역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교인들이 헌금으로 지원하고 권사님들은 밥 짓기와 반찬 만들기, 청년들은 설거지를 담당하는 등 사실상 교회 전체의 사역이 됐습니다. 덕분에 고시촌의 청년들은 큰 부담 없이 아침을 해결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교회와 봉사자들에게 감사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노동자들의 아버지로 불리던 조지송 목사가 오늘 오전 87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고 조지송 목사는 지난 1963년 예장통합경기노회에서 한국교회 최초의 산업전도 목사로 영등포 산업선교회에 파송을 받아 어묵했던 유신 독재 시절 영등포 산업선교회를 이끌면서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조 목사는 전도 목사 파송 초기에는 공장을 순회하며 예배를 드리는 전도 활동에 주력하다가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노동력 착취, 임금 체불 등 인권 유린을 당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목격하고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활동, 이른바 산업선교를 펼쳤습니다. 고인의 장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치러지며 빈소는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에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청소년들의 방학을 맞아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가 강원도에서 청소년 동계수련회를 열었습니다. 부산의 풍성한 교회와 두날개 선교회는 2019 두날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복음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가 청소년 동계수련회를 열었습니다. 강원 지역 40개 교회 700여 명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참석한 이번 동계수련회에서 동부연회 최선길 감독은 정체성이 혼란을 겪는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진짜 크리스천으로서 변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풍성한 교회와 두날개 선교회가 마련한 2019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부산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가 강사로 나서 세속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교회가 복음의 절대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년 모임도 이어졌는데요. 울진군 기독교연합회는 신년 교례회를 열었고 강릉시 기독교연합회는 2019 조찬 기도회를 열어 올해 사역의 목표를 점검했습니다. 울진군 기독교연합회가 신년 규례회를 열었습니다. 연합회 회장 죽변 장로교회 조한덕 목사가 창조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사랑의 열매 성금이 전달돼 연합회 내 미자립교회와 차상위 계층 가정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가 강릉시 발전과 성취화를 위한 조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회장 김종인 목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강릉시가 위기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찬양 무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대구교회연합 303 비전 꿈나무 합창단이 제5회 정기연주회를 열었습니다. 포항제일교회에서는 CBS 조이 포 유 찬양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대구교회들이 연합한 303 비전 꿈나무 합창단이 제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연주회는 지휘 조용석과 반주 이주영으로 합창단원 40여 명이 무대에 올라 은혜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5년간 갈고 닦은 기량으로 미국에 가서 미주 평화 채플에서 세계 합창단과 연합 찬양 축제를 하게 되었고요. 거기 가서도 말씀 암송하고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오려고 합니다. CBS 조이 포 유 찬양 콘서트가 300여 명의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무대에는 찬양 사역자 최인혁, 한웅재, 김영미가 출연해 찬양과 간증으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1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